안녕하세요. 50세 아줌마입니다. 9년 전에 일하던 남편의 현장에서 사고사를 당해서 세상을 먼저 떠났어요. 둘 다 늦게 결혼해서 우리 아들은 이제 성인이 되었는데 가진 것 하나 없이 시작해서 아들 키우면서 넉넉한 재산 만들어 올 때까지 같이 고생했는데 이제 남은 여생 열심히 벌은 돈 쓰며 즐기고 여행도 다니며 살아야 되는데 혼자가 되어버렸네요. 더군다나 보험금까지 남기고 떠나서 물질적으로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힘든 시절 고생만 같이 하다가 먼저 보낸 것 같아서 늘 미안한 마음만 가득하죠. 저는 어려서 시장에서 식품 장사를 했고 남편은 건축 일을 하면서 열심히 살았었거든요. 진짜 시집을 왔을 당시 친정도 가난했지만 시댁 역시 재산 하나 없었던지라 딱히 열심히 살아야지 하고 생각하기보다는 그냥 어떻게든 살아야겠다 하고 앞만 보며 발버둥 치다 보니 어느새 20년이 되었더라고요. 살아오며 항상 사람을 소중히 하고 인맥을 소중히 여겨오던 남편 덕에 좋은 사람들 정말 많이 만났고 그 사람들과의 인연에서 큰 돈을 벌 기회가 생긴 것도 사실입니다. 돈을 쫓지 말고 사람을 쫓고 의리를 지키며 살아야 된다 입버릇처럼 말하던 남편의 삶의 방식이 틀리지 않음을 증명했어요. 저희는 식품 장사와 일용직을 하며 시작을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건설회사를 차리게 되면서 큰 돈을 벌게 되었으니까요. 입찰을 보는 것도 모르고 컴퓨터도 생소했지만 다 주변에서 하나하나 도와준 덕분에 배워나갈 수가 있었죠. 식품 장사를 하던 제가 컴퓨터를 배워서 입찰도 넣어보고 입찰된 공사 준공 서류를 작업하는 일들도 하고 남편은 현장을 나가서 일하고 그렇게 해서 번 돈입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이 큰 돈은 제 삶의 반, 그 사람과 고생하며 일궈온 것인데 막상 세상을 떠났다고 하니 현실감이 없고 자고 일어나면 옆에 있을 것 같은 마음에 아침마다 늘 습관처럼 쳐다보는 버릇이 생겼어요. 그래도 남의 아들 하나 잘 키워보겠다고 하나하나 챙겨주고는 있지만 이제는 머리통 컸다고 귀찮아 하더라고요. 쓸쓸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다 큰 것 같아서 내심 기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그런 아들이 임신을 시켰다고 하더군요. 너무 놀랐지만 그래도 무슨 사연이 있겠구나 하고 침착하게 아들에게 물어봤지만 신경 쓰지 말라며 이미 수술시켰다며 그것 때문에 쓸 돈이 없어져서 용돈만 조금 달라고 웃으며 말합니다.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해서 놀랬지만 요즘 애들 다 그런가 싶고 제가 모르는 건가 싶은 마음에 크게 혼내지도 못하고 그러면 못 쓴다는 다음에는 그런 일 없도록 하라고 일러두고 넘어갔어요. 그런데 그 일이 있은 지 몇 달이 안 되었어요. 또 임신을 시켰답니다. 진짜 어처구니가 없어서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하루를 잠도 못 자고 꼬박 세워서 고민을 한 끝에 결심을 하고 아들을 불러 앉혔어요. 너 그 여자 자꾸 그렇게 임신시킬 것 같으면 그냥 이참에 결혼하고 집은 엄마가 해줄 테니까 너희 둘이 그냥 살아 라고 말을 했어요. 남의 집 귀한 딸을 그렇게 네가 계획도 없이 임신을 시켜버리면 어떡하니?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나. 그냥 잔말 말고 그 아이 좀 불러봐 라고 했죠. 그랬더니 다른 여자라고 합니다. 저는 한 여자한테 두 번 시킨 줄 알았더니 다른 여자라고 하니 이거 참 할 말을 잃었죠. 그런데 이 여자 역시 수술을 하기로 했다며 저를 안심시킵니다. 어렸을 때 일하느라 정을 잘 못 주고 할머니 곁에만 길러서 나약하지만 착한 아이였는데 이렇게 현실을 마주하니 무엇이 잘못이었는가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어려서 사랑을 많이 못 줘서 혹시 애정결핍 증상이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 건 아닌가 싶은 생각까지 들면서 지금의 이 사고들 역시 내 잘못 같은 느낌이 들어 마음이 아팠습니다. 매번 낙태를 할 때마다 자기 돈이 없다며 저에게 몇십만 원씩 가져갔는데 이것도 이대로 계속 주면 안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 임신시키면 그냥 네가 책임지라며 다음에는 절대로 돈 못 준다고 협박 아닌 협박을 하고 제발 몸 좀 소중히 다루라고 당부의 말도 건넸죠. 아들은 상황의 심각성을 아는지 모르는지 그냥 알겠다고 하면서 해맑게 웃더군요. 그러더니 이제는 다른 사고를 치고 다닙니다. 친구랑 싸워서 병원비를 물어줘야 한다. 또 그 과정에서 폰이 부서져서 바꿔야 한다. 이런저런 이유로 돈.
그래도 내 아들이 사고를 쳤다는데 가만히 있을 수가 있나요? 다 해줬습니다. 그렇게 대학 생활 내내 사고를 쳤는데 그래도 졸업은 했습니다. 졸업도 무려 5년이나 걸렸어요. 4년제 대학에서요. 잦은 결석 때문이죠. 어려서 못해준 게 많은 탓에 아버지도 바빴고 엄마도 없는 탓에 조금이라도 더 해주려고 더 많이 해주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게 아이를 더 삐뚤어지게 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졸업하는 날 학교에서 아들의 여자친구도 만났어요. 참 살갑고 밝은 친구였는데 우리 아들 대학교 1학년 때부터 만났다고 하더군요. 그때는 그러더니 하고 생각 못하고 인사하고 넘어갔는데 집에 와서 생각해보니 이상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아들 대학 생활 내내 그렇게 사고도 많이 치고 다른 여자 임신을 2번이나 시키고 군대도 다녀왔는데 참 보살 같은 여자친구를 사귀어 왔구나 싶었습니다. 아니면 혹시 임신시켰다는 여자친구인가 싶다가도 1학년 때 1번, 2학년 때 1번인데 아무리 봐도 시기가 안 맞더라고요. 거기다가 다른 여자라고 했으니 정황상 바람을 피게 된 건데 말이죠. 그래서 졸업한 아들에게 말해 졸업 기념으로 비싸고 맛있는 거 먹으러 갈 테니까 여자친구 같이 좀 데려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만나게 되었죠. 식사하면서 물어보니 제법 오래 만나기도 했어서 결혼 생각을 가지고 만나고 있답니다. 그래서 다음에 아들 빼고 오붓하게 식사도 하고 그러자고 연락처를 받았어요. 아들이 있는 앞에서 특별한 거 물어보지 않고 그냥 그렇게 한때를 즐겼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나 그 여자친구에게 연락해서 아들 빼고 몰래 보자고 차 한잔 하자고 불러냈죠. 만난 자리에서 물어봤어요. 진심으로 아들과 결혼할 생각이 있느냐고요. 그랬더니 맞다고 합니다. 너무도 쉽게 그렇게 생각하는 이 아이에게 놀란 저는 한 가지 조심스럽게 물어보려고 운을 떼었죠. 그간 있었던 임신 사건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제 생각과는 완전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더군요. 애초에 그 누구도 임신시킨 사실이 없었으며 싸움이 난 적도 없었으며 모든 사실을 부정했어요. 누구보다 옆에서 지내면서 일거수일투족을 봐왔다며 확실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본인은 결혼할 수 없을 거라며 확인을 좀 해보겠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럼 이 자리에서 우리 만난 거 말하지 말고 아들에게 몰래 전화를 한번 해보라고 했습니다. 역시나 여자친구의 말이 맞는 듯 했어요. 다 알고 있다고 설명해주며 떠보려고 전화했더니 너 그거 우리 엄마한테 들었냐? 라며 엄마한테 내가 거짓말을 했다고 게임에 쓸 돈이 필요해서 그랬다고 다 실토하더군요. 2번의 수술 비용으로 가져간 병원비, 폰 비용 전부 다 거짓말이고 그 돈 받아서 게임에 현질을 했답니다. 아들 여자친구 앞에서 너무 부끄러웠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잘못 가르친 것 같고 여자친구도 당황해하며 너 어떻게 어머니께 그런 사기를 치고 태연하게 게임에다가 돈을 쓸 수 있어? 하며 같이 분노를 하였습니다. 상황이 그렇게 되니 여친도 말씀드릴 것이 있다면서 폭로를 하더군요. 사실 틈만 나면 외동아들인 자신은 엄마만 돌아가시면 집안의 큰 재산을 물려받게 된다며 자신은 노후 걱정 따위는 안 해도 된다고 자주 얘기를 하곤 했답니다. 농담으로 알고 넘겼는데 지금의 이 태도들을 보니 아무래도 생각을 잘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혼내줘야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하더군요. 그놈의 돈이 뭔지 이제 아들 졸업도 시켰고 이제는 정말 놓아줘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딱 원룸 월세 보증으로 쓸 1,000만 원만 남겨두고 한국에 있는 집들 전부 다 정리하고 해외로 나왔습니다. 이미 해외 거주 중이었던 고모님께 신세를 지기로 한 거죠. 주기적으로 한국에 들어갔다가 다시 오지만 딱히 아들에게 연락은 안 합니다. 평생 부모 재산 믿고 게임이나 하며 살던 아들이라 그런지 사회의 쓴맛을 제대로 보는 중이라고 하더군요. 그래도 믿고 아들과 잘 살아보겠다고 하는 여자친구를 통해서 몰래 소식을 전달받고 있어요. 그간 넉넉하게만 살다 보니 지금의 삶이 힘들고 고달프게만 느껴지나 봅니다. 저는 앞으로 5년 실종되다시피 연락을 다 끊고 살아보려고 합니다. 5년간의 완벽한 손절, 아들이 당당한 사회의 일원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지원과 조력을 끊고 다른 의미의 부모 노릇을 조금 해보려고 해요. 여러분들이라면 어떤 결정을 하실 것 같으신가요? 제가 조금 과하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이 있다면 다른 어떤 방법을 해볼 수 있을지 조언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늘에 먼저 간 남편이 보고 싶은 날이네요.
주저리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후기입니다. 당초 계획처럼 5년간 해외로 나가서 살려는 계획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코로나가 변수였어요. 마음을 다잡고 해외로 떠났지만 심해지는 코로나를 피해 어쩔 수 없이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물론 돌아오고 나서 아들을 찾거나 하지는 않았지만 여자친구에게 미리 연락을 해두었죠. 이런저런 사정이라는 것을요. 참 믿음직한 친구예요. 아들보다 더 든든한 여자친구라니. 우습죠? 너무 일찍 돌아와서 걱정이 되었어요. 하지만 제가 없었던 1년도 안 되는 시간만으로도 꽤 많은 것들이 바뀌었더라고요. 물론 제 눈으로 본 것은 아니지만 이제 철이 들어서 일도 열심히 하고 돈도 열심히 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가진 것도 없으면서 우리 가족 굶기지는 않겠다 하면서 여자친구에게 청혼도 했다고 하네요. 그 말에 웃음만 나왔습니다. 그래도 뭔가 흐뭇함은 있었던 것 같아요. 맨날 아이 같아 보이던 아들이 금세 저리 컸나 청혼도 할 줄 알고 조그만 녀석이 라는 생각도 들었고 아무튼 그랬어요. 지금은 딱히 결혼식 준비를 한다거나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는 일단 찬성입니다. 이렇게 아들 옆에 붙어 있으면서 나에게 눈과 귀가 되어주며 도와주는 것도 고마운데 우리 아들 사람만 들어서 같이 살아주겠다 하면 그야말로 쌍수를 들고 환영할 일이죠. 요즘에 이런 여자가 어디 있나요? 참 보기 드문 착실한 아이입니다. 한편으로는 저런 아들이 뭐가 좋다고 이래 잘 챙기냐며 남의 딸이 더 아까워 보이는 것 보면 아들 녀석이 못 됐기는 한가 봅니다. 아무튼 이 글을 마지막으로 이제 조심스럽게 아들을 조금 찾아가 보려 합니다. 막상 찾아가려니까 말없이 사라진 저에게 화가 나진 않았을지 걱정도 되었지만 애초에 여자친구가 이래저래 잘 둘러대놔서 지금은 걱정 안 하고 기다린다고 하더라고요. 하긴 그냥 말없이 사라지면 실종 신고를 해버릴 테니까요. 아들이 놀랄까봐 무슨 이유라도 말해뒀나 봅니다. 아무튼 좀 더 기다렸다가 가는 게 좋은 방법일 수도 있겠지만 제가 너무 보고 싶어서 참기가 힘드네요. 남편도 못 보는데 우리 아들 얼굴이라도 봐야지 싶더라고요. 요새는 남편이 보고 싶어집니다. 참 같이 살 때는 맨날 옆에 있어서 제발 좀 떨어지고 싶었는데 헤어지고 나니 끝없이 보고 싶은 게 저도 어지간히 청개구리인가 봐요. 의외로 많은 분들이 사연을 읽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고마운 마음에 후기라기보다는 근황을 좀 남겨드렸습니다. 내일처럼 신경 써주시고 해주신 조언들 가슴에 새기겠습니다. 감사드려요. 모두 행복한 삶 사셨으면 좋겠네요. 또 감사합니다.